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죠. 정상이 어떤 거예요? 아니,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예. 검찰 내부에서 지금 11번 무혐의가 올려졌다는데 위에서 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기관인데 네. 죄가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기소해주고 예. 죄가 없으면 빨리 신속하게 무혐의를 내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권 보장을 위해서. 네. 근데 이렇게 문개구 사건을 잊고 이미 그 기자는 뭐 1심에서 무죄까지 날 정도잖아요. 근데도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하는 게 답이죠, 늘. 이미 일단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정상이 조금 전에 최강구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11번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그 결정을 안 해줬다는 보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네. 요번에 이제 그 정식 보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 이건 혹시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당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검찰 내부고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친정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인데 네. 그 검사들한테 무슨 어떤 확인이 되겠어요. 확인은 못하지만 그냥 경험상 언론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 그것이 설사 뭐 정식 보고를 했네 안 했네 하더라도 네. 다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예. 보고는 늘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보고를 뭐 전혀 안 했다.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어느 정도 되면은 사건을 우리가 보통 처리하는 시간이 3개월, 과거에 그랬거든요. 예. 제 경험상. 예. 그게 마지노선 6개월, 뭐 이 정도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도 보고를 올려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아마 3개월 단위로. 그런데 이게 지금 2년간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 비정상이죠. 지금 저희가 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4일 엊그제 또 밝힌 출입기자들한테 밝힌 공지를 보면 정식으로 수사 상황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를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수사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무혐의 종결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지는 지금 이게 뭐 보도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좀 단서를 달고 좀 질문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안 하든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의 경우 제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빨라졌겠죠. 그러면 3개월이 넘어갈 때는 왜 넘어가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건 정식 보고지 정식 보고 아닌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아, 왜 그러면 결정을 안 하고 있는지라도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차광 의원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키가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인데 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포렌식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네. 한동훈 검사 여러 가지 기타 여죄도 한번 털어보려고 했던 거겠죠. 요 검언유착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사건 자체로는 이미 그 기자가 구속이 돼서 기소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그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서로 얘기한 녹취록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그냥 트집 잡는 얘기일 뿐이지. 그다음에 무혐의를 내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한동훈 검사에서 있었다는 거는 그 포렌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그 목소리도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법의 논리기보다는 어떤 상식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관건이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내용인데 최소한 이거를 그러니까 포렌식에서 보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사건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 이동재 그 기자 있잖아요. 같이 공범이라며요. 네네. 그러면 그 공범에 이미 휴대폰에 다 있다니까요. 그 사건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그 수사검사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금 이분들이 포렌식 휴대폰을 얘기하는 건 네. 요 사건 말고 다른 거. 요거는
별건 보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가 없던 일로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고위원님? 지금 중앙지검장이 네. 이 사건의 최종 그 책임자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박범계 장관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다시 부활시켜주고 수사지휘권을 네. 그 윗선에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아닌지 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예. 그런 거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게 언론에서 너무 이게 주목받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부의 반발도 있었겠죠. 예.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로 했다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정당한 게 아니죠. 원래 수사지휘권은 이런 한 사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적 개입이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지금 예. 종결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한동훈 검사랑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사건 수사를 다 했는데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증거가 그만큼 나와 있지 않겠죠. 그러면 무혐의를 해야 되는데 그 무혐의를 한동훈 검사처럼 똑같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뭉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 눈치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왜냐 지금 보세요. 김호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이분들이 다 친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 수사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스스로 말씀하시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검찰의 논리에만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건 모두. 검찰의 논리요? 검찰의 논리는요. 상식의 논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사기관은 오랜 시간 장기간 끌면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수사는 또 신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보장에. 네. 근데 그 신속성을 이미 놓쳤잖아요. 비정상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국민들이 정권 심판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이라고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두 건 모두 만약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다면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걸 가지고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수는 없어요. 네. 수사기관은요. 검은색을 검은색이라고 해야 되고 네. 흰색을 흰색이라고 해야지. 아니 그 지지하는 민주당 그 분들의 눈치를 봐서 흰색을 검은색으로 한다? 그런 수사기관을 원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 희생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이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보도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어떤 그 모 증권사 계좌만이 아니라 다른 계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걸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친정부 성향의 지휘부라니까요. 검찰총장 김호수 중앙지검장 이정수 그 특수부장 뭐 다 그분들 그쪽 분들이세요. 친정부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탈탈 털은 거예요.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 털었는데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그냥 잡히잖아요. 야 증거 없나 보다. 무혐의인가 보다. 근데 그거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뭉개면서 계속. 아무튼 현 검찰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마침표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만약에 마침표를 지금 정권이 교체됐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인 될 수가 있거든요.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시간 때문에 최강구 의원께는 미처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최고 의원님께 좀 요거 여쭤볼게요. 고 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특검 추천 문제를 놓고 또 여야가 입장에 갈려서 처리를 못 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일 사안인가요, 이게? 공방을 벌인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은 이거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중립적인 사람들을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립적인 사람들을 추천해주면 그 안에서 여당이 어떤 사람을 픽하고 야당이 어떤 사람을 픽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대통령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뭐냐면 그냥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거고 예? 국민의힘이 추천해라. 거기서 대통령이 픽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 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지금 양측의 공방이 되는 건데 저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냥 추천하면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사안이냐 이거예요. 드리는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더 공정한 맨날 민주당이 부르짖는 게 공정하다 막 이런 거 부르짖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과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옛날에 맨날 날치기 했는데 그냥 날치기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지. 합의 처리를 해야죠. 날치기는요. 아니 근데 왜 옛날에 그러면 그렇게 날치기 많이 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